자, 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 보호 원자 모형 했잖아.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적 모형, 이제 마지막 원자 모형이다. 현대적 원자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은 여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호 모형이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말이지. 보호 모형은 전자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러면 궤도의 전자,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었지.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인 헬륨부터 헬륨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존재와 같은 작은 입자는 파동성을 크게 가진다라는 게 나왔었어. 그래서 파동성하고 입자성을 둘 다 가지는데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는 파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전자를 파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즉 보호 모형에서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운동한다는 것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두 가지에 근거해서 보호 모형은 틀렸다라는 거지. 그럼 대체 원자 안에 전자를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자를 파동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식을 하나 세우고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해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파동 방정식을 세우고 이 전자의 운동을 파동으로 보고 이제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본다는 말이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세 개의 양자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양자수들은 이런 조합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수에 따라서 뭐가 얻어질 수 있다? 다양한 파동 방정식의 해가 얻어지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파동함수라고 하고 우리는 파동함수라는 말은 고등학교 때 안 쓰고 무슨 말을 쓴다? 오비탈이라고 씁니다. 자, 옆에 선생님이 잠시 보여주면 요게 뭐냐면 수소 원자의 양자수 0 그리고 요게 양자수가 1, 0이다. 그래서 1, 0, 0 요거까지 합치면 1, 0, 0에 해당되는 그 오비탈은 실제 여기 나오는 요 값하고 여기 나오는 요 값하고 곱한 값이 뭐냐 하면은 오비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식이지 수식. 하나의 수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 속에 즉 오비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오비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면 오비탈이 전자의 위치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슈레딩거 자신도 자신이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풀었는 해인 오비탈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지. 이 해석은 누가 했는가 그러면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파동함수를 제곱하니까 그 제곱한 것에서부터 전자의 발견 확률,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슈레딩거 자신은 자신이 유도해서 얻어진 오비탈이라는 파동 함수가 물리적으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했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동 함수라 즉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뭘 나타내준다? 전자의 위치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모형, 즉 1, 0, 0이라는 양자수에서 얻어진 오비탈, 우리가 유식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 파동 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1, 0, 0이라는 양자수를 넣었을 때 얻어지는 오비탈을 물리적인 해석으로 해서 전자가 어딨나라고 봤을 때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했노? 이렇게 여기 각각 점들이 전자 한 개 한 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전자 뭘 나타낸다? 전자 발견 확률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를 위치를 전자 발견 확률에 대한 분포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현대적 모형입니다. 됐지? 자, 우리가 보호는 어떻습니까? 보호 모형 한번 비교해봐라. 보호는 이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궤도를 이렇게 그리고 궤도 위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여긴 전자가 어디 있어? 전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없고 뭐로만 나타낼 수 있다?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는 전자를 입자로 보지만 현대적 모형에서는 전자를 뭐로 본다? 파동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비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어디 있냐, 즉 전자의 위치를 뭐라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려운 수식 같은 걸로 이야기했지만 현대적 모형은 전자를 뭐로 보는 관점이다? 파동으로 보는 관점이고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한다? 확률로서 나타낸다. 확률로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수소원자의 가장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오비탈의 종류가 많겠네요. 예, 오비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오비탈의 종류는 양자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쪽에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는 100이라는 양자수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전자가 가지는 전자를 뭐로 봤을 때 파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비탈은 양자수 100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면 100도 있고 뭐도 있겠어? 200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양자수가 오비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지 한번 살펴봐 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양자수 우리가 n으로 표현합니다. 주양자수는 즉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비탈이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 전자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자수가 1이단 말이야. 자, 봐봐. 요 앞에 나오는 게 주양자수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 100에 해당되는 오비탈, 200에 해당되는 오비탈 중에서 어떤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다?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주양자수가 1이다 말이야. 주양자수가 1인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보호 모형에서 어디에 있는 K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하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땡땡을 여러분들이 1땡땡에 해당되는 오비탈에 해당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와 그걸 누구하고 똑같단 말이야? 보호 모형에서 첫 번째 이 왜 동그랗게 안 되지? 보호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을 돌고 있는 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단 말이야? 같다는 말입니다. 아하, 보호 모형하고 연결시키면 이 주양자수 얘는 뭐야? 이 땡땡이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는 보호 모형에서 L 전자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와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했지만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낸다? 오비탈을 뭐로 해석하면 오비탈의 물리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나? 오비탈의 물리적 의미가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나타낼 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밀도 그림. 원자핵이죠.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뭘 나타내는 거다?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지. 확률 분포. 누구의 확률 분포야? 전자의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 맞지? 이걸 뭐라고 해도 마치 구름같이 보이지?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전자 구름 모형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점을 찍어서 다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뭐야 확률 밀도가 90%. 그래서 요 안에서 경계면 그림이지. 경계면만 나타냈다. 이 구형이죠 구형. 그래서 경계면 그림인데 이 안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90%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 있나 이 지점에도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비탈은 우리가 앞으로는 경계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좋겠네. 자, 그럼 두 번째 양자수는 뭘 뜻하는가? 두 번째 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만큼 가질 수 있다? 방위양자수 얼마만큼? 0, 1, n-1까지 n개 있다. 예를 들어서 n-1까지 있으니까 가질 수 있잖아. n-1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럼 주양자수가 1이면은 방위양자수는 n-1이니까 요게 n이잖아. 맞지? n-1이니까 0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럼 2면은 n-1까지니까 1까지 가질 수 있지. 0, 1을 가질 수 있다. 0, 1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3은 0, 1, 2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오비 요거는 안 나온다 알았지? 자, 근데 우리가 주양자수가 1이고 방위양자수가 0이잖아. 그럼 1, 0을 앞으로 그냥 어떻게 표시한다? 숫자 두 개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방위양자수는 그냥 뭐로 표현하자? 방위양자수는 문자로 표현하자. 0은 뭐로 표현한다? S로 표현한다. 그래서 오비탈을 우리가 1S라고 부르면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오호, 주양자수는 1이고 뭐야? 방위양자수는 0이구나.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 그럼 2,0이면 2S면 뭐다?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0. 2P면 어떻게 됩니까? 2, 1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위양자수는 뭘 결정한다? 대체 이게 뭘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 자, 무슨 모양하고 무슨 모양 있다? 여기 보시면 자, S 붙어 있는 오비탈. 즉 뭐야? 방위양자수가 0인데 방위양자수가 0이지. 얘는 P는 방위양자수가 얼마? 1이죠. 맞지? 즉 L이 0, 얘는 L이 1입니다. 방위양자수를 나타내지. 그랬을 때 이건 뭐야? 구형이다. 구형이고 얘는 뭐처럼 생겼노? 아령형. 구형 아령형. 어떤 형이 나왔노? 친형? 구형 아령형. 이렇습니다. 이 중심은 뭐가 있겠어요? 핵이 있겠지. 원자 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형은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특징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 지점,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요 지점 봅시다.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은 같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유식하게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R형형은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거 또는 어느 쪽으로 여기로 오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방향에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르지.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방향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비탈, 즉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오비탈이 전자가 어디 있냐를 나타내는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하고 무슨 형만 배운다? R형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쌤 앞에 여기서 D 오비탈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D는 어떤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4개 정도,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게 한 개 있습니다. 이건 무슨 모양으로 생겼노? 크로바처럼 생겼지. 행운을 준다. 크로바. 그래서 D 오비탈은 크로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대학교 가서 배워라. 이제 방위양자수까지 했네. 이제 우리 자기 한번 볼까? 자기. 잘 자는 사람 있지? 수업 시간에 자기.
이거 강의하는 순간에도 생각난다. 잘 자는 아이들. 자, 양자수. 자기 양자수는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틱. 그리고 L. 이렇게 ml.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오, 쌤. 방위 양자수가 0이면 이건 s 오비탈 아닙니까?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던데요. 예. 0밖에 안 가집니다. 됐어요? 여기 어떤 수를 가지는지 했잖아. L에서 마이너스 L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L까지 가진다. 이거는 L이 0이니까 어떤 0밖에 없겠지. 얘는 L이 1이잖아. 방향자수 1이면 뭐야?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뭘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L에서 어디까지를 가진다? 플러스 L까지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2가 되면 5개가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무슨 오비탈하고 무슨 오비탈밖에 안 한다 했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밖에 안 한대. 자, 중요한 거.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0밖에 없다. 방향성이 없으니까 종류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P 오비탈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3개 있다. 요게 핵심이야. 어떤 것들이 3개 있어요? 자,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 얘가 핵이고 전자 발견 확률이 X축상으로 몰려 있는 거. BX 오비탈. 어디로 또 몰려 있노? 얘 보니까 Y축상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고 Z축상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지. 그러면 P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 P 오비탈의 종류는 3가지다. 선생님, 이거 3개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1이고 누가 0이고 누가 1입니까? 이거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알았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뭐야? 마이너스 1, 0, 1 요것이 있습니다. 알았지? 예, 요렇게 모른다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PZ가 뭐다? ML이 0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잊어버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3개인 거. 3개를 가지는데 뭘 가진다? 마이너스 1, 0, 1을 가진다. 요 3가지 기억하고 종류가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양자수 다 했지를 뭐 했노? 우리가 1, 0, 0 가능합니까? 예. 1, 0, 0은 1s 오비탈이군요, 선생님. 그 다음 뭐야? 2, 0, 0 가능합니까? 예. 2s 오비탈이군요. 선생님, 2, 마이너스 1, 0 가능해요? 가능 안 하지. 왜 가능 안 한다? 여기서 뭡니까? 마이너스를 못 가지지. 여기 앞에 주양자수가 2면은 가질 수 있는 방위양자수 뭘밖에 안 가져요? 0하고 1밖에 안 가지잖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틀렸다. 이거는 요렇게 요런 양자수 조합은 있을 수 없지. 2, 1 뭐가 있을 수 있어요? 2, 1 마이너스 1 되고 2, 1, 0 그리고 2, 1, 1 뭐 요런 게 되지. 자, 요렇게 이제 가능한 양자수다. 여러분들 규칙 알면 되겠지? 맨 앞에 있는 게 뭐야? 주양자수. 두 번째 있는 게 뭡니까? 방위양자수. 세 번째 있는 게 뭐다? 자기 양자수. 이렇게 우리가 양자수 3개에서 뭐가 결정된다? 오비탈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앞에는 뭘 나타낸다? 에너지. 두 번째는 뭘 나타낸다? 모양. 이거는 뭡니까? 오비탈의 방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양자수 3개 다 했습니다. 양자수는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파동 방정식을 풀 때 자연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자수입니다. 숫자들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한다. 양자수 3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와, 선생님, 우리가 양자수 3개 조합만 했는데요. 한 개 더 있네요.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수소원자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1땡땡 요에 해당되는 요런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 양자수를 가지는 즉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의 전자는 요런 상태를 가지는 전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런 상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된 양자수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인 양자수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0, 0에 해당되는 전자만 있는 줄 알았지만 또 뭐야? 플러스 2분의 1 요거 그리고 1, 0, 0인데 뭐야? 스피인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거. 그래서 전자의 상태는 우리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뭐도 있더라? 스피인 양자수도 있더라. 요런 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파울리입니다. 파울리.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미스터 M이네. M. 파울리.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전자의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상태는 이제 몇 개의 양자수로 결정된다. 4개의 양자수로 우리가 전자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전자를 뭐로 보는 거야? 역시나 전자를 파동으로 보았을 때 4개의 양자수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 그리고 전자의 위치하고 에너지 그리고 스핀 방향이제 스핀 양자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양자수는 에너지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하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하고 오비탈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요렇구나라고 알고 가면 됩니다. 요렇네. 더 자세한 설명은 고교 수준에서는 안 맞지. 고교 수준에서 안 맞아서 수소 원자에서는 예를 들어 수소 원자에서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지.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는 어디 전자 앞에 뭐만 보면 돼요. 주 양자수가 같으면 어떻다? 에너지가 같다. Y축의 에너지지.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주 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구나. 그리고 두 번째, 수소 원자 말고 다전자 원자 봅시다.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디에 있는 전자랑 1S에 있는 전자랑 2S 그리고 2P에 있는 전자 어디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다? 2P에 있는 전자가 어디 있는 전자보다 2S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 뭐 요런 게 나옵니다. 가려막기 효과 요런 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S 오비탈이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얘가 뭐냐 그러면 핵 평균 거리가 S 오비탈보다 핵에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리를 보면 S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보다 핵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P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S 오비탈이 있는 전자에 가려서 에너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지만 뭐까지 본다? 에너지 계산해보자. 1S 다음에 2S, 2P 요렇게 2P가 더 크다. 그리고 3S보다는 누가 더 크다? 3P가 더 크다. 요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뭐하고 나누어서 생각해봐라. 수소 원자하고 누구하고 다전자 원자하고 나누어서 생각해본다. 수소 원자는 2S와 2P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같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2S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보다 2P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이다. 맞지? 요게 핵심이야. 자, 여러분들은 중간에 선생님이 배경이나 기본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해도 핵심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야. 오케이?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를 입자로 보면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입자니까 당연히 몇 줄이 나타납니까? 스크린에 2줄이 나타날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이중 슬릿에서 보관 간섭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여러 개 나타납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자가 파동이고 전자가 입자입니다. 어떨 때는 입자의 성질대로
어떨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와 같은 째매한 것들은 이중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빛도 이중성을 가지지. 어떤 때는 입자였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었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시 세계에서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파동의 입장에서 보시면 뭐가 나온다. 양자 역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째끼한 것들이 운동을 다루는 거지. 입자로도 파동으로도 다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됐지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째끼한 세계 가면 째끼한 세계 운동은 신기한 게 되게 많거든. 신기한 게 되게 많다. 이 슈레딩거라는 이 놈도 자신이 이제 세운 파동 방정식의 해에서 전자의 물리적 의미가 확률로서 해석되는 것을 되게 분개했습니다. 맞지? 지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거든. 이 전자와 같은 입자가 어떻게 확률로 위치를 나타낸단 말이야?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도 동조합니다. 동제가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확률로서 위치를 표현한다고?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야?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논쟁이 상당히 유명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흥미롭게 읽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원자의 현대적 모형인 오비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비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했노? 아, 이거 너무 쫄린다 이거.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자에 대한 전자의 위치, 전자가 어딨노 하는 거하고 전자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자를 파동으로서 보는 해석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이상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